사실 작년 안에 미니벨로를 타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미니벨로는 우리가 알던 그 장난감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시장 전체가 역대급 침체기라고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가장 먼저 잊힐 줄 알았던 미니벨로 카테고리가 지금은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재밌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모델을 직접 뜯고 튜닝하고 또 거칠게 타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미니벨로는 어디에 내놔도 중간 이상은 확실히 하는 메인 장르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현재 미니벨로의 수준이 대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쁘고 잘 접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우리가 미니벨로라는 장르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짜 가성비의 몰락, 그리고 이제는 진짜 성능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미니벨로의 가성비입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미니벨로를 왜 좋아할까요? 로드나 MTB, 기안급한테 살 돈이면 이거 대여섯 대는 살 수 있으니까 싼 맛에 타는 거 맞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변화는 예전처럼 그냥 싸기만 한 자전거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엔 10에서 20만원 주고 사서 대충 마실이나 가야지 했다가 한 달 만에 녹슬고 유격 생겨서 결국 고철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잖아요.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50에서 60만원대 모델만 봐도 어설픈 입문용 로드 뺨 때리는 구동계에 정비성 좋은 부품들이 꽉 채워서 나옵니다. 로드나 MTB에 비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가성비는 유지하면서 그 알맹이는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 주행 성능까지 확실히 갖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이 작은 바퀴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구름성 좋은 실드 베어링 휠셋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로드 자전거와 비교한다면 우스운 수준이겠지만 미니벨로 장르 안에서만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미니벨로는 그저 동네 마실용 혹은 보관만 편한 설계에 치중하느라 주행 성능은 아예 뒷전이었거든요. 작고 안 나가는 자전거라는 인식이 바뀐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모델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타보신다면 미니벨로가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자전거였어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실제 평균 거리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보통 몇십 킬로 내외인데 특히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프로 선수나 열혈 동호인이 아닌 이상 주로 단거리 주행 위주일 텐데 여기서 미니벨로의 진가가 나옵니다. 작은 바퀴 특성상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경쾌함은 로드 자전거가 따라올 수 없는 미니벨로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중심이 낮게 깔려있는 설계 덕분에 타고 내리기가 압도적으로 편하다는 실용적인 장점도 무시할 수 없죠. 여기에 최근 주행용 파츠들까지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야 미니벨로가 가진 장점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고 미니벨로가 장거리용으로 못할 정도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딱딱한 승차감이나 민감한 핸들 조향성 때문에 장거리는 무리라는 것도 이제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전에 원사이즈 미니벨로들은 휠베이스가 짧게 설계되다 보니 그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트라이폴드 모델들을 보면 휠베이스 길이나 전체적인 지오메트리를 따져보면 바퀴만 작다 뿐이지 차체 크기는 오히려 로드 자전거보다 길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품 수급의 문턱도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고성능 파츠들도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정비법만 익힌다면 웬만한 튜닝이나 소모품 교체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파츠를 온라인으로 직접 공수할 수 있다 보니 굳이 자전거 샵에 방문할 일조차 사라진 거죠. 저만 해도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샵의 도움 없이 모든 정비와 튜닝을 자가로 해결해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품을 직접 골라 내 손으로 완성하는 재미, 그리고 유지비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이 정도의 정비 편의성과 부품 확장성을 갖췄다는 것이야말로 미니벨로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매력입니다. 이런 정비와 커스텀의 자유도는 결국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내 신장에 맞춰 핸들포스트나 C포스트 같은 부품들을 자유롭게 교체하며 내 몸에 딱 맞는 완벽한 피팅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밀하게 세팅된 미니벨로는 100km 이상의 장거리 주행에서도 로드바이크 못지않은 안정적인 라이딩을 보여줍니다.
결국 작아서 불편하다는 편견만 버리면 장거리 투어링에서도 미니벨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는 강력한 장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미니벨로의 현실적인 수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시속 30km 이상으로 쏘면서 100km 넘는 장거리 라이딩을 1년에 몇 번이나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전거는 타는 시간보다 보관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한 번 나갔을 때 짧으면 10km, 조금 탔다 싶어도 50km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가장 최적화된 장르가 미니벨로입니다. 보강과 휴대는 압도적으로 편한데 막상 달리면 기대 이상으로 잘 나가기까지 하니 결국 우리가 자전거에 기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퍼포먼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미니벨로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출시된 26년형 모델 중에는 기본 사양으로 전동 구동계가 장착되어 나옵니다. 로드나 MTB에서나 보던 고사양 파츠들이 이제 미니벨로 생태계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여기에 카본이나 티타늄 같은 고급 소재를 쓴 부품들이 대중화되면서 가벼우면 약하다는 편견도 깨졌습니다. 내구성과 경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파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벨로 튜닝의 꽃이라 불리는 산바리 카본 휠셋은 정말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풀사이즈 자전거에서 카본 산바리 휠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게 작은 바퀴를 쓰는 미니벨로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순히 드레스업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보면 주행 성능과 승차감에서 오는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작은 바퀴의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카본 특유의 진동 흡수와 에어로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미니벨로만이 가진 튜닝의 재미입니다. 단순히 싼 게 비지떡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적은 돈으로도 휴대성과 제대로 된 주행감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장르가 바로 미니벨로입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폴드, 이른바 3단 폴딩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사실 트라이폴드는 워낙 할 말이 많은 장르라 지난 영상에서도 따로 비중 있게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었죠. 드디어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시장의 변화도 지켜보고 직접 타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들을 오늘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방식의 자전거를 보고 유사 브롬톤이라거나 짝퉁이라고 하시나요? 그건 1, 2년 전 이야기고요. 2026년 지금 시장에 나오는 트라이폴드들은 이미 독자적인 영역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순정 상태에서 무게 9kg대를 가볍게 찍고 외장 7단에서 9단 변속기까지 달고 나옵니다. 주행 성능이나 무게만 놓고 보면 오리지널 브롬톤보다 잘 나가고 훨씬 가벼운 모델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오로지 스펙과 퍼포먼스로만 붙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속파 라이더들에게는 지금 나오는 트라이폴드들이 아주 강력한 정답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브롬톤보다 저렴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브롬톤을 영국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수제 자전거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브롬톤은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된 공정 속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기계의 도움을 받아 용접을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즉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고도로 관리되는 공학 제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브랜드 프리미엄 가격이 성능 대비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고개가 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금 나오는 트라이폴드들은 어떨까요? 오리지널이 고집하는 구식 규격에서 벗어나서 더 현대적인 공법과 부품들을 때려 박았습니다. 브롬톤 한 대 살 돈이면 그보다 훨씬 가볍고 구름성 좋은 실드 베어링 휠셋에 외장 변속기까지 달린 풀튜닝급 트라이폴드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결국 감성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기계적인 효율성과 가성비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트라이폴드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골수 브롬톤 유저였던 입장에서 사실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트라이폴드 시장은 수많은 브랜드가 뛰어들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불과 1년 사이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경쟁 브랜드가 많아진다는 건 우리 같은 유저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기술력을 쏟아붓다 보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고스펙 제품들을 골라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트라이폴드가 단순히 가성비나 성능만 앞세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엔 성능은 좋아도 감성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디자인과 마감, 심지어 브랜드가 주는 특유의 감성적인 영역까지 오리지널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능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라이더의 소유욕까지 자극하는 단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이스 오픽스 에어 모델을 보면 이 모델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합금 트라이폴드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단순히 소재만 바꾼 게 아닙니다. 소재를 바꿨다는 건 프레임 전체의 설계를 완전히 새로 했다는 뜻이고요. 예전 같으면 1000만원대에 육박하던 초경량 브롬톤의 성능과 무게를 이제는 100에서 200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물론 디자인 면에서 오리지널을 너무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은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이런 브랜드들이 미니벨로의 기술적 한계를 허물며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올해는 이런 경량 트라이폴드를 앞세워 훨씬 더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트라이폴드라는 장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한계들, 예를 들면 얇은 타이어의 불안함, 낮은 기어비의 답답함, 그리고 16인치 작은 바퀴가 주는 물리적 한계까지 모두 극복한 모델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크고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해 안정감을 높이고 어필 주행을 위한 큰 기어비에 강력한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적용하고도 무게는 여전히 가벼운 기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능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진 모델들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결국 트라이폴드는 이제 단순히 작게 접히는 자전거가 아니라 모든 라이딩 환경을 커버하려는 올라운드 바이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넓어졌는데 굳이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전기 트라이폴드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며 시장은 더욱 재밌어질 겁니다. 실제로 전기자전거 장르에서 미니벨로가 특히 많이 보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확장성 때문입니다. 전기 모터의 강력한 힘이 미니벨로의 경쾌함과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성능 전기 자전거를 로드나 MTB처럼 거대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트라이폴드 특유의 컴팩트함 속에 녹여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장점은 다시 수납과 보관의 자유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전기 자전거라도 집안에 들여놓기 부담스럽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없다면 활용도가 반토막 나겠지만 트라이폴드는 다릅니다. 현관 한 구석이나 책상 밑에 쏙 들어가는 그 부피가 곧 라이더에게는 기동력이 됩니다. 자전거를 어디에 두지? 라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일상의 반경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능은 기암급 전기차 부럽지 않은데 보관은 장난감처럼 간편하다는 것. 이 확장성이야말로 2026년 우리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접이식은 프레임이 약해서 불안하다는 건데 요즘 트라이폴드 신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적 강인함에 있습니다. 원래 이런 트라이폴드 특유의 튼튼한 구조적 설계는 오리지널 브롬톤이 그 시작을 열었죠. 그리고 그 뛰어난 완성도를 눈여겨본 수많은 업체가 브롬톤의 특허가 만료되기를 기다렸고 특허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트라이폴드 모델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후발주자들이 오리지널의 구조적 기반으로 현대적인 기술력을 더해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 오픽스처럼 소재를 변경하고 메인 힌지와 핸들 포스트의 체결 방식을 더욱 두껍게 개선해 유격을 잡고 소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설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딩을 해보면 잡소리 하나 없이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 그 정숙하면서도 짱짱한 주행 질감이 트라이폴드가 사랑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에 다운의 델텍 케이블 같은 보강 설계도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 프레임의 강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는 신뢰가 쌓이면서 앞으로 나올 신규 모델들에도 이런 보강 케이블이 기본으로 달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100kg가 넘는 거구가 올라타서 거칠게 댄싱을 쳐도 프레임이 낭창거리기는커녕 로드바이크 못지않은 단단함을 보여줍니다. 접이식이라 약하다는 말은 이제 정말 직접 타보지 않은 사람들의 옛날
이해할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6년의 미니벨로는 더 이상 로드나 MTB를 사지 못해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미니벨로 시장은 주행 성능의 강화와 경량화의 한계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델들이 가장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미니벨로가 보여주는 이 제대로 된 성능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알던 자전거와는 전혀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솔직한 자전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